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조성은 씨는 고발 사주가 있었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말을 계속 바꾸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또 말을 이어갔었는데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김웅 국민의힘 후보가 조성은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고발장 보낼 테니 접수하라. 이런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복구됐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MBC는 윤석열이 시켜서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SBS에서는 검찰이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맞는 걸까요? 전화 통화의 당사자이자 제보자이죠.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조성은 씨,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의 그 통화 녹취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저도 보도를 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저도 정말 고무적이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저도 급작스럽게 네. 막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 내심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제가 녹음을 해놨고 보고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씨가 기억에 의존해서 했던 말이 거의 사실로 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네, 정말 저희가 기억력은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박지원 원장한테 조성은 씨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27살 때부터 알았는데 그렇게 똑똑하다면서요?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그냥 머리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할 얘기, 못할 얘기는 가려서 한다라는 판단까지 같이 해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조성은 씨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네. 자,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와의 얘기를 녹취록을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고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제가 지금 개별 문장과 개별 단어 수준에서 답을 드리기는 아직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 녹음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네. 7분짜리 녹음이 꽤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음성 통화라는 게 글씨로만 담길 수 없는 맥락과 뉘앙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그냥 녹취록 차원이 아니라 음성 원본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고 들어봐야겠다. 아니, 들어봐야지. 네. 그거를 그냥 그 문장만 따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 이제 저번에 손준성 보냄처럼 이상한 공방으로 흐를 것 같아서 조만간 정부 확보를 해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전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그때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라는 문장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지금 혹시 윤석열이 시켜서라고 그 문장이 들어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꺼번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는 김웅 의원이 말한 거는 맞죠?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김웅 의원이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기억 안 난다. 빨리 수사해달라.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웅 의원이 지금 처음에서 기억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이제 이 사건에 부닥치면서 이제 그때 사건 있고 이제 저는 지금도 제가 사건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많은 자료들과 또 이제 수사기관 협조하면서 제가 이제 또 확인하면서 알았던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보도 저 외에 이제 보도들을 보면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복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은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말을. 아무튼 김웅 의원의 기억은 흐릿하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기억은 그래도 또렷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단순하게 당에 전달하라고 네. 전달했다고만 하기에는 좀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에요. 뭐 대검으로 가면 안 된다. 중앙지검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 조성은 씨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네. 그죠? 네, 그렇고,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네. 지금 뭐, 소환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거를 다 뭐 공개를 하기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통화 기름만 보더라도. 네. 보도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좀 부연을 하고 싶은 부분은, 네. 그 당시에 제가 왜 기억을 못했나라는 네. 지점에서는, 제가 그때 3월 31일자 MBC 보도를 전혀 보지도 않고, 네. 이철, 라임 사건, 이런 보도에 관해서는 제가 팔로우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이동재 기자 관련된 채널A 사건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런, 전혀 모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혹시나 나중에 실수할까봐 녹음을 해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내용을 대화를 했다 보니까 네. 제가 아마 그 뒤에도 제가 제대로 좀 기억을 좀 어려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모르는 내용을 자꾸 얘기해서 이 네.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해서 저장해놨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 됩니까? 네, 지금 복구된 통화 내용이 4월 3일 통화인데 네. 몇 개나 이렇게 녹음해 두셨어요? 김웅 의원하고는? 제가 그때 포렌식 저는 화면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네. 이제 수사기관마다 다 복구를 돼 있는 거를 제가 봤고, 당시 그 시기에 김웅 의원과는 약 2개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하고, 네. 그리고 관련 통화 녹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자면 또 다른 사람은 누구하고 통합니까? 그거는 저도 아직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2014님께서 조성은 씨가 거짓말했다고 고발한 국힘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야당 단체들 거꾸로 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고소 절차를 계속 밟는 이유는 네. 제가 고소하는 거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공익신고자라는 지위를 확보를 하고. 공익제보자입니다. 네, 공익제보자를 하는 그 절차 안에서 절대 훼손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남겨서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짓을 아무도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양심 선언을 했는데 진실을 얘기했는데 같은 당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네.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좀 맘 상하시고 그러셨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을 지켰어야죠. 전 선 넘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누가 특별히 선을 넘었습니까? 제가 자주 고소를 하게 되는 분들이 선을 많이 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윤석열 후보 말하랍니까? 손가락질 하신 분도 있고. 네. 네, 저를 모욕하신 분도 많고요. 네. 고발 사주였다고 이렇게 진실을 밝혔는데 갑자기 제보 사주가 됐습니다. 5138님도 국정원장 상의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얘기하는데 이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로 넘어갑니다. 국정원 원장과의 만남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를 네. 아끼고 소중하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제가 다치거나 제가 속이 상할까봐 빠지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더 이상 깊게 연루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상의를 드렸더라도 그분을 말리셨겠죠, 오히려. 근데 애초부터 저는 얘기를 정말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달 동안 제가 그래도 사실관계를 밝혀오면서 했던 과정에서는 저는 할 소리는 하고 안 할 소리는 안 한다. 네. 그리고 저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밝혀지면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사건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시기 때 굉장히 바쁘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 찾아주시고 또 언론에 우리 주진우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개혁한다고 되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제가 그분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 제가 보답하는 길은 그분이 명예롭게 그 직을 수행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훼손하면서까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요.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고발 사주 관련해서 국정원 박지원 원장과 상의한 적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제 제보 사주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통화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예. 한 번 점심 때인가? 네. 네, 오셨는데 정말 황당하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싸우라 하고 막 그냥 그러고 끝나셨죠. 아,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면 보셨어요? 전화 오셨죠. 아, 전화가 와서? 오셨고, 네, 그게 한 9월 중순 말 아무튼 그 한참 이상한 소리를 할 때 네. 이상한 보도, 허위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뭐냐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그리고 한 10초 20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화이팅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그냥 끊으셨어요. 네. 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힘내라. 전혀요. 화이팅이다. 네, 화이팅이다. 공수처가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아니 그냥 화이팅이다 하셔가지고 네. 그것도 그냥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박지원 원장을 입건했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거 또 조사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제가 무고로 하루 전날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나 이제 보복 범죄를 하기 위해서 무고를 저지른 거는 굉장히 중한 죄거든요. 네. 벌금형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무고 고소 접수할 때도 그때 내용들 자세하게 적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은 굉장히 허접한 고발장을 접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또 이제 단독으로 입건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혼자서 그거를 정치 관여를 하셨다라는 말씀인지, 물론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기계적인 중립을 위해서 이제 입건을 했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조차도 굉장히 저는 모욕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고발 사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점이 밝혀져야 합니까? 그리고 또 언론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저는 이제 예전에 다른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기문란죄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하시던 분들도 어제 이제 보도들을 보면서 그 심각성을 정말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성격이 물러서진 않고요. 제가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요합니다. 저희 끝까지 밝힐 거고요. 그리고 이 죄를 다른 검찰이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할 수는 없다 하면 정말 큰일 나더라라는 것들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녹취록이 공개되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뵙지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호님께서 김병민 대변인 이번에는 뭐라고 하실지 기대됩니다. 이것도 김병민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